대한민국 유튜브 생태계에서 돈과 화력이 가장 강력하게 소용돌이치는 곳, 바로 트롯과 오디션 시장입니다. 단순히 노래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팬덤 종교가 되어버린 이 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클릭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구성, 1,000억 원의 사나이들, 이명웅이 바꾼 대한민국 노년의 삶 트롯 오디션이 멈추지 않는 이유. 내 가수는 내가 지킨다. MZ도 울고 갈 트롯 팬덤의 살벌한 경제학. 긴박하면서도 웅장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곳, 강남 아파트 단지도 주식 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트롯 오디션 무대 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보는 장르라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트롯은 삼성전자 주식보다 뜨겁고 아이돌 팬덤보다 조직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방송사들이 사활을 걸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무한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어머니가 굿즈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여시는지 그 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한민국 예능의 판도가 바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롯은 이른바 고속도로 휴게소 음악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 지역 축제나 칠순 잔치에서나 부르는 흥겨운 행사음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2019년 미스트롯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며 대한민국 예능의 문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콘텐츠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과거 트롯 가수의 수익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기름값 들여 지방 행사를 돌고 현장에서 노래 몇 곡 부른 뒤 받는 출연료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트롯은 하나의 강력 IP지식 재산권입니다. 가수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웹툰, 예능, 광고, 그리고 전용 굿즈까지 무한 복제되는 원소스 멀티유즈 OSMU의 핵심이 된 겁니다. 방송사가 오디션을 멈출 수 없는 마약 같은 수익성. 방송사들이 왜 자꾸 제2의 이명웅, 제3의 송가인을 찾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예능은 매주 게스트를 섭외하고 기획해야 하지만 오디션은 출연자들이 알아서 서사를 만들고 팬들이 알아서 홍보해 줍니다. 게다가 문자 투표로 발생하는 직관적인 수익까지. 방송사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죠. 서바이벌의 잔혹함이 만드는 팬덤의 결집. 단순히 노래만 부르면 재미없죠. 탈락이라는 잔인한 장치가 팬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내 가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은 팬덤을 단순한 시청자에서 강력한 행동가로 변화시켰습니다. 10대들의 전유물이었던 스밍스트리밍 총공과 투표 동료가 이제는 6070세대의 일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TV 채널을 돌려보세요.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자본과 팬덤, 그리고 기술이 결합한 트롯 경제학의 탄생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진짜 큰손들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인류의 등장, 실버아미. 비트감이 강하고 세련된 테크노풍 음악으로 전한 현대적이고 자본 냄새 나는 분위기. 10대 팬덤은 놀이를 하고 6070 팬덤은 전쟁을 한다. 흔히 팬덤하면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10대들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제 그 상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화력을 가진 집단, 바로 실버아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내 가수를 1위로 만들기 위해 기업처럼 움직이는 전략가들이죠.
학습된 디지털 화력, 디지털 격차의 붕괴. 어머니들이 스트리밍 스밍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산입니다. 팬카페에는 스밍하는 법, 투표 앱 설치 가이드가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던 분들이 이제는 직접 밤새 기기 34대를 돌리며 차트를 점령합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연락수단이 아니라 내 가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용돈을 아껴 앨범 한두 장을 살 때 트롯 팬덤은 박스 단위로 움직입니다. 은퇴 후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에게 수만 원짜리 굿즈나 수십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은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내 자식 다 키워놨으니 이제 내 인생의 즐거움에 투자하겠다는 이 강력한 보상 심리가 트롯 시장을 수천억 원 규모의 블루오션으로 바꾼 겁니다.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움직이는 중소기업. 어느 가수의 팬덤 색깔이 보라색이면 그 지역 축제는 보라색 물결로 도배됩니다. 수만 명의 팬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전국을 누비며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싹쓸이하죠. 지자체장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읍소하는 이유? 트롯 가수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광고 모델로 트롯 스타를 선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리입니다. 우리 가수가 광고하는 제품이니까 무조건 써야지라는 무지성 구매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유행에 민감해 금방 갈아타는 MZ세대와 달리 이들의 충성도는 한번 정해지면 변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팬덤의 화력이 방송사와 기획사의 주머니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 그 잔혹한 수익 구조를 돈이 되는 금전 등록기 소리 챙그랑과 함께 빠른 템포의 재즈풍 음악 활기차고 분주한 느낌. 팬심은 어떻게 현금이 되는가? 3대 수익 파이프라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팬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방송사와 기획사의 통장 잔고로 치환될까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현금 인출기가 숨어 있습니다. 0.1초의 기적, 문자 투표와 유료 결제. 오디션의 꽃은 투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내 가수를 1위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은 팬들을 유료 결제의 늪으로 안내합니다. 한 통에 100원 하는 문자 투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결승전 하루에만 수백만 건, 수억 원의 매출이 단 몇 시간 만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광고 수익까지 더해지면 방송사는 그야말로 앉아서 돈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매진은 기본, 완판은 옵션 굿즈의 경제학. 아이돌 팬덤의 전유물이었던 응원봉, 이제는 트롯 공연장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개당 수만 원 호가하는 응원봉부터 가수의 얼굴이 박힌 티셔츠, 에코백, 심지어는 비타민이나 화장품까지. 우리 가수가 모델인데 안 사면 되겠어? 라는 팬들의 의리 소비는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광고주들이 왜 MZ세대 모델보다 트롯 스타를 선호할까요? 지갑을 여는 속도와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와 행사 움직이는 현금 제조기.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공연 시장의 구원투수는 단연 트롯이었습니다. 서울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트롯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티켓 한 장에 15만 원,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리는 셈 치고 자녀들이 광클에 가세하죠. 여기에 지자체 축제 섭외 1순위인 이들의 행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위권 가수 한 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은 중소기업 영업이익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팬은 가족이 되고 가수는 종교가 된다. 결국 이 수익 구조의 핵심은 유대감입니다.
팬들은 가수를 키워낸 부모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기획사는 그 감정을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트롯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열풍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와 한계, 또 트롯이야? 갑자기 템포가 느려지며 낮고 무거운 베이스음 분위기 반전. 24시간 트롯 공화국. 우리는 지금 트롯 피로증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배를 가르면 죽는 법이죠. 지금 대한민국 예능판을 보세요. 채널을 돌려도 트롯, 광고를 봐도 트롯, 심지어 뉴스에서도 트롯입니다. 이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제발 또 트롯이야? 자기 복제의 늪 오디션. 성공 공식이 확인되자마자 방송사들은 앞다퉈 비슷한 프로그램을 쏟아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구성도 심사위원도 출연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제 A채널에서 탈락한 후보가 오늘 B채널에 나오고 내일은 C채널의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누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느 방송국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이명웅의 부재 스타 메이킹의 한계. 시장은 커졌지만 정작 이명웅 같은 파괴력을 가진 스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덤은 이미 파편화되었고 새로운 얼굴이 나와도 기존 팬덤의 벽을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신동 타이틀을 단 어린아이들부터 타 장르 가수들까지 끌어모았지만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불씨 소외되는 젊은 층. 트롯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방송 시간대를 독점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2049 시청자들은 TV를 떠나 유튜브와 OTT로 망명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은 더욱 깊어졌고 트롯은 부모님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확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몰릴수록 대중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오디션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복제는 결국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트롯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구적인 장르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플렉스, 굿즈와 콘서트, 경쾌하고 세련된 펑키 리듬 쇼핑몰이나 런웨이가 연상되는 분위기, 에르메스보다 귀한 이명웅 굿즈, 샤넬 오플럼보다 무서운 트롯 티켓팅. 요즘 고가 명품 브랜드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6070세대의 소비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내 가수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하늘색 점퍼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실버 플렉스입니다. 브랜드보다 강력한 컬러의 힘. 이제 특정 색깔은 특정 가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하늘색, 분홍색. 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색으로 무장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단체복 같지만 이들에겐 그 어떤 명품 로고보다 자랑스러운 소속감의 상징이죠. 나 이 가수 팬이야라는 선언 하나로 모르는 사람과도 금세 가족이 되는 마법, 굿즈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굿즈 라인업 굿즈의 종류도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사진첩이나 야광봉을 넘어섰죠.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밥솥, 사인이 각인된 보석, 심지어 전용 신용카드까지 출시됩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내 돈 써서 내 가수기 살려주는데
뭐가 아깝냐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걱정 없는 완판 보증 수표이자 충성도 높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효도 전쟁의 정점, 콘서트 티켓팅, 명절 기차표 예매보다 힘들다는 트롯 콘서트 티켓팅. 이제 자녀들의 효심은 클릭 속도로 결정됩니다. 전국의 PC방이 자녀들로 가득 차는 진풍경이 벌어지죠.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지만 부모님께 영웅이 공연 보내드렸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위상은 그 어떤 명절 선물보다 높습니다. 티켓 매출만으로 수백억 원을 기록하는 이 현상, 트롯은 이미 공연 산업의 생태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소비의 주체가 자녀에서 나로 옮겨가다. 과거엔 자식들이 사주는 옷을 입었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스스로 지갑을 열어 덕질에 투자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이 당당한 소비. 이것이 트롯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건강하고도 무서운 엔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잔치 뒤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와 한계, 또 트롯이야? 긴박하면서도 약간은 냉소적인 느낌의 마이너 코드 피아노 선율. 시청률 30%의 이면 트롯 피로 증후군의 습격. 자, 여기서 잠시 냉정해져 봅시다.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 그 얼굴들, 어제 본 것 같고 그저께도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예능판은 지금 복제 양돌리 수준의 자기 복제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발 트롯 좀 그만해라, 지겹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시청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붕어빵식 프로그램의 난립. 한 곳에서 터지면 너도 나도 달려듭니다. 이름만 살짝 바꾼 미스 마이너스, 미스터 마이너스, 불타는 마이너스, 현역 마이너스. 포맷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고 심사위원 라인업은 채널마다 돌려막기 중입니다. 신선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누가 어느 방송사 출신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수준이 됐습니다. 제작진은 창의성 대신 안전한 수익을 선택한 거죠. 넥스트가 없는 스타 발굴의 딜레마.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원석을 발굴해야 할 오디션이 이제는 나왔던 사람 또 나오는 재활용 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대 트롯 천재부터 타 장르 가수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지만 제2의 이명웅은커녕 기존 스타들의 아우성 속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는 장르는 고인물이 되어 썩기 마련이죠. 욕하면서도 본다 인질이 된 팬심.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시청자는 지쳤지만 팬덤은 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트롯이야? 라고 짜증을 내면서도 내 가수가 1분이라도 비치면 채널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방송사는 이 점을 악용합니다. 팬덤을 인질로 잡고 시청률을 빨아먹는 기형적인 구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내 가수가 나오는 오디션입니다. 위기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진통인가. 공급 과잉은 반드시 가격 하락을 불러옵니다. 트롯이라는 콘텐츠 가치가 희소성을 잃어가는 지금 이 시장은 붕괴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할 트롯의 최종 진화 형태는 무엇일까요? 트롯, 이제는 문화자본이다. 지겨움보다 강한 것은 돈과 데이터다. 누군가 트롯은 끝물이라고 말할 때 기업들은 오히려 더 거대한 수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트롯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문화자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수의 고향이 관광 성지가 되고
텅 비어있던 시골 마을에 보랏빛, 하늘빛 버스가 수백 대씩 몰려듭니다. 지자체들은 이제 예산을 들여 트롯 박물관을 짓고 전용 공연장을 만듭니다. 연간 수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는 이 현상은 과거 어떤 한류 열풍도 해내지 못했던 내수 경제의 구원투수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의 마스터키, 실버마켓, 광고주들이 왜 MZ세대 모델보다 트롯스타를 선호할까요? 정답은 결제 권력입니다. MZ는 클릭은 많이 하지만 실제 지갑을 열어 매출을 일으키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금융, 가전, 자동차까지. 트롯스타는 기업이 실버마켓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마스터키입니다. 트롯 경제학의 미래. 사랑이 산업을 이긴다. 결국 왜 지금 트롯이 돈이 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는 반드시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트롯 열풍은 단순히 노래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욕망과 이를 정교한 비즈니스로 엮어낸 방송사의 전략이 만난 결정체죠. 이 열풍이 식을지 아니면 더 거대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내 가수를 향한 저 뜨거운 진심이 있는 한 트롯 경제학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롯은 거품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표준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